읍내에 떠도는 남편에 대한 소문, 배부른 젊은 여자와 다니더라. 하전면에 살던 저희는 큰아이 국민학교 입학의 때를 맞춰 남편이 지서에서 경찰서 본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달구지에 짐을 싣고 읍내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화 읍내 시장통 골목 안에 있는 집으로요. 안집과 연결된 마루에 달린 역시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집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딸이 하나 있는 역시 과부였지만 마음씨도 좋고 애들도 예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주인들과는 사뭇 다른 분이셨죠. 풍산에 계신 친정엄마 대신 오랜 동안 친정엄마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30여 년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주인 집에는 간호사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예쁘고 싹싹했지요. 어린 딸들도 친절한 큰 언니가 생기니 더 밝아지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그동안 냉대받던 새빵살이 서름이 싹 잊혀지더군요. 딸이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 한결한가해졌습니다. 시간이 생기니 뭐라도 해서 가게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주인 아주머니가 인삼 씻는 부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인삼 수확철이라 일손이 필요하다는데 새댁 한번 해볼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힘은 들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일당도 괜찮다네. 강화는 지금도 인삼이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인삼 농사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많았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제일 크고 높은 3층 양옥집이 제가 처음으로 부수입을 벌기 위한 일터였죠. 처음 일하러 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큰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마당에 어디서 왔는지 십수명의 여자들이 마당 한가득한 인삼을 씻고 다듬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구먼. 여기 앉아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자리를 일러 주었습니다. 저는 큰 다라이에 인삼을 넣고 인삼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털어가며 인삼을 씻고 또 씻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옆에 아주머니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니 시간이 금방 가더군요. 어디서 왔어요? 시장통 골목에 살아요. 아, 한시댁 새방에 사시는 분이구먼. 남편분이 경찰이라죠? 네, 맞아요. 읍내가 좁다 보니 소문이 빠르더군요. 그땐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종일 일을 하고 나니 허리를 펼 수도 없었지만 일당과 함께 씻고 다듬다가 떨어져 나간 인삼 잔뿌리를 조금 나눠주더군요. 너무 신이 났어요. 일거리가 있을 때만 가서 일을 하면 돈도 주고 몸에 좋은 인삼도 생기니 말입니다. 당시에 남편은 숙직도 많고 너무 바빠 집에 못 들어오기 일쑤였죠. 역시 본서라 더 바빠진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잠깐씩 들어와 옷을 갈아입거나 밥 한 끼를 먹어도 흰쌀밥을 새로 지어 차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쌀값이 비싸고 보리쌀이 훨씬 싸니 아이들과 저는 보리밥을 먹고 남편 밥만 흰쌀밥을 주곤 했지요. 양반 집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보고 배운 대로 한 거죠. 애들 아빠가 요새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네. 네, 본서로 오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자주 숙직을 하는 거 아니야? 애들도 어린데. 괜찮아요. 원래 경찰이 밤, 낮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주인 아주머니는 뭔가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땐 제가 너무 순진했죠.
그즈음 저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긴 했지만 인삼일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인삼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어딘가에서 수곤수곤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그 순경 마누라지. 그래, 저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만. 여기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제 얘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 얘기려니 했지요. 그 젊은 애가 벌써 배가 불러오는 것 같던데. 그 순경이랑 둘이 꼭 붙어 다니는 걸 나도 봤다니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저 마누라도 배가 부른 것 아냐? 세상에, 둘 다 임신을 했는 모양이네. 딱하기도 하지. 이런저런 얘기가 일하는 사이사이 들려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찬찬히 곱씹어 보니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즈음 너무 숙직은 잦아지고 애들한테도 더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인삼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경찰서에 순경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순경이겠지.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스스로 달래며 일은 계속했지만 귓속에서 그 소문이 맴돌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도 많고 창피하기도 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황급히 달려와 주인 아주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벌써 알고 계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도 안지 며칠 안 돼. 시장통에 소문이 다 난 모양이더라고. 천치같이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떤 여자래요? 남편에게 해야 할 화풀이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1차적으로 해댔습니다. 술집 여자라는 것 같던데 젊은 애라고 하더라고. 주인 아주머니 입에서 확인을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지나온 결혼 생활이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도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새빵살이 서름도 컸지만 경찰인 남편이 집에 잘 없음으로 해서 겪은 아픔도 많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셋째 딸인 제 밑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집살이와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는 저로서는 첫애부터 아들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줄줄이 딸을 낳고 말았지요. 부름면에 살 때 저는 둘째 아이 밑으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 낳기를 기도했지만 엄동설안의 아궁이에 불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통은 시작됐는데 남편은 소식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딸은 방 한구석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죠. 엄마 많이 아파?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겨우 아이를 낳고 혼자 탯줄을 잘랐으니까요.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낳은 지 이틀 만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낳을 때 혼자 너무 애를 써서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 팔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이는 가슴에 묻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와서 마무리를 하면서 위로랍시고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사담 같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시댁 동서와 친정 손아래 올케는 제 딸들보다 한 살씩 아래로 줄줄이 아들들을 낳고 있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니 정말 딱 죽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배까지 불러온다니. 주인 아주머니와 울고 불고 하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소리소리 지르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한테 날 데려가. 남편은 놀라지도 않더군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시아버지도 작은 어머니를 둔 상태라 그 씨는 어디 가겠나 했지요. 좁디좁은 읍내에서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 없겠지요. 네가 가서 뭘 어쩌려고. 당장 다른 건 모르겠고 애는 못 낳게 해야지. 내가 해결할 테니 그만해. 해결할 사람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요? 제 배도 불러오는데 너무 기가 찼습니다. 심하게 소리치며 싸우니 딸들은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저도 너무 지치고 배도 뭉치고 해서 그날은 그대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술집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의 술집 중 하나에 그 여자가 있었죠. 누구 찾으세요? 여기 젊은 여자가 있다던데요? 지금으로 말하며 그 아이였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20대 초반의 어린 아가씨가 조금 나온 배를 내밀며 나오더군요. 그 아가씨를 보니 남편이 더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도 제 배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저기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얘기 좀 해요. 저는 조용히 제가 살아온 얘기를 했습니다. 머나먼 경상도에서 태어나 서해 끝까지 온 이야기를 울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시집 와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딸만 줄줄이 낳고 새빵살이 하면서 무뚝뚝한 남편만 쳐다보고. 그 아가씨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고향의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려서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려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 아가씨도 전라남도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었죠. 돈을 마련해 줄 테니 빨리 아기를 없애고 고향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아기를 낳기도 안 낳기도 정하지 못하고 남편 눈치만 보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사정사정했습니다. 술집 아가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그 아가씨 팔자나 제 팔자나 서러움이 더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욕도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고향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부엌으로 들어가 연탄 화로를 방으로 들고 들어와 방문을 전부 닫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연탄 가스를 마시면 금방 죽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어렴풋이 들리는 주인 아주머니 외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아이들은 벌써 마루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이없는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지요. 이 일은 딸들한테도 상처로 남아서 후에 엄마가 우리랑 죽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곤 했죠. 남편의 바람으로 시작된 일이 제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본의 아니게 죄를 많이 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과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빨리 아가씨 정리하고 고향 보내라고요. 그 아가씨가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후였지요. 물론 아이는 낳지 못했고요. 이렇게 한 번의 바람으로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남편의 바람기는 나이 들 때까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친정 엄마처럼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이 목욕도 같이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얼굴을 바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친정 엄마와 똑같은 길을 가는지 또 한 번 제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애 좀 잘 안아줘. 애가 울잖아.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저는 젖을 먹이면 바로 애를 내려놓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어른들의 잘못이었죠. 세월이 흐른 후 셋째 딸아이는 모르지만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많이 예뻐해 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지금은 그 딸이 제일 착하고 제 마음도 제일 잘 알아주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네요. 아들이 뭔지. 다음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